확률 점수가 한 점이라도 나는 경우를 따져보더라도 특정 확률이 공개적으로 3% 떨어집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상황, 9회 말 공점 상황의 승리 확률을 보더라도 공개적으로 마이너스 1.1을 손해보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희생번트가 무조건 성공을 해야 기사 1루에서 2루가 그리고 또 앞에 설명했던 기타 중에 무사 1루 희생번트 되지 말라 KBO 대상으로 기록을 뽑아본 적이 있는데요. 스포츠 2.0에 뽑았었는데 무사 1루에서 희생번트를 됐을 때는 0.6점을 기대할 수 있고 강공인데 0.9점 특정 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손해를 보는 행위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시 감독이라면 오늘 아마 조동환 선수가 굉장히 많이 언급했습니다. 무사 1루 공중과 조동환가 붙었고 지금 제 가족의 최정과 박정권이 있다. 이러면 번트를 지시 안 할 수 있는 앞에 그 숫자를 근거로 번트를 지시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앞에 통계학 교수님도 발표를 해서 좀 조심스러운데 심슨의 패러독스라고 행동에 대한 착각이라고 해서 한 대학 합격률을 봤더니 남자가 굉장히 높아서 남자 차별을 한 게 아닌가 라고 봤는데 좀 세분화해서 나눠봤더니 여자가 합격률이 낮은 거에 많이 지원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남자 차별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 이런 걸 생각해보면 EBS 다큐도 나왔었는데요. 굉장히 어떤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을 생략하고 평균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봐라라는 결과 조언을 받아들여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무사 1루에서 200번트를 내는 그 경우를 보면 조동하나 최경철, 차이모 이런 분들에게 지시가 될 거고 무사 1루에서 강공을 내는 경우는 박병호나 강병호 이런 굉장히 홈런도 잘 치고 굉장히 득점 생산력이 뛰어난 타자가 됐죠. 그리고 무사 1루의 기대 득점은 약타자에게는 희생번트를 시키고 강타자에게 강공을 시켜서 이런 종합적으로 얻어진 결과값이고 평균값입니다. 그리고 1다 2루는 그런 전 세계에 여지조차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희생번트 자체가 무용하다. 이거는 잘못된 분석이 아닌가라는 결과를 생각했죠. 제가 이제 2009년도에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타자들을 이제 득점 생산력별로 나눠서 봤더니 득점 생산이 낮은 타자의 경우에는 희생번트가 좀 득점 확률 측면에서 좀 나아지는 경우도 있었고 기대 득점도 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이걸 좀 더 그때 배분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이 기사 때문에 최명 기자님이 여기 아마 발표를 시킨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흔히 말해 많은 기사들을 보면 대부분의 텐션들이 희생번트 절대로 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무용하다고 결코 결론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이제 세이브 텐션들 많이 아는 책이죠. 더북 Playing the Percentage in Baseball 여기서 보면 챕터 9에서 희생번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아까 무사 1루에서 희생번트 성공해야만 1사 2루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이형규 기자님 설명했다시피 한국시 1차를 보면 희생번트가 때일이 되기도 하고 상대 실책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데리시트 동영상에서 봤다시피 번트를 시도했다가 또 역으로 공격을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이 책에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0.8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순 1사 2루보다 더 높게 나왔죠. 그래서 희생번트를 시도하면 단순 1사 2루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여기 결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게 저득점 환경에서는 번트가 유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저자는 60, 70년대 메이저리그 점수가 굉장히 안 나던 시절을 분석을 해봤더니 희생번트와 강공의 기대점이 거의 유사했었고요. 그리고 경기 초반에 번트 상황을 봤더니 상대 수비 실책이 너무 많고 그렇더라. 그래서 봤더니 희생번트가 기대점 올려주는 경우도 있었고 경기 막판을 보더라도 희생번트가 더 나은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청해서 이제 2014년 한국 프로야구에 일단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희생번트를 결정하는 가장 큰 그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소가 타자의 능력이랑 투수의 능력이라고 봐서 타자를 총 5개 클래스로 그리고 투수도 5개 클래스로 나눴습니다. 득점 생산력별로 평균 대비 이렇게 5단계로 나눴는데 각 이해를 얻기 위해서 예제 타자를 드리고요. 번트 시도 상황을 보면 역시 한국 프로야구에서도 약한 타자를 중심으로 번트가 발생하는 것을
그래서 총 5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기대 득점을 나름의 모델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샘플 작성에서 좀 튀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기대 득점 경기 초반에 해당이 되겠죠. 기대 득점이 높은 경우는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투수가 굉장히 A측급, 초측급 선수이고 타자가 굉장히 낮은 득점 생산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기대 득점에서 딱 한 경우가 이제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이요. 득점 확률 측면에서 봤더니 이제 득점 확률은 한 점이라도 나눈 확률이기 때문에 경기 막판에 적용이 될 수 있겠죠. 봤더니 그 범위가 좀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평균 아래쪽 타자들은 투수의 레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되는 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중립 확률을 보더라도 다음 페이지요. 중립 확률을 보더라도 뭐 득점 확률과 유사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그렇게 그 평균을 적용할 게 아니라 엄경근이라는 그 투수의 능력 그리고 타자의 능력을 적용해 봤더니 이 경우는 번트를 내는 게 공개적으로도 이득이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홍준호 선수 견제 능력이 뛰어나고 준홍환 선수가 또 번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이득은 더 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4년 감독들의 번트신 적절했나를 이제 아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경계선을 2위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6개 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시도할 만한 번트고 그 이유는 이제 부적절한 번트로 봤는데 이제 아까 이용균 기자님께서 말했다시피 SK 뭐 이런 이제 굉장히 부적절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한 58% 정도는 좀 부적절한 번트였습니다. 물론 투수와 타자의 상대 성적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불펜 투수들, 대기 타자들 이런 여러 변수들을 다 고려해보면 이거가 더 낮을 수 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부사 1루 이승 번트는 좀 더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무사 1, 2루도 조사를 했잖아요. 시간 관계상 조사는 못했는데 아마 무사 1루보다는 그런 게 더 완화될 것입니다. 그런 조건들이. 그리고 이거가 제가 잘 반영이 안 됐는데 히덴 번트 된 타자들을 득점 생산 평균을 내봤더니 두산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두산이 좀 그냥 가만 놔둬도 잘 치게 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사투리가 나는 잘 치는 타자들에게도 번트를 많이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게 납득이 되려면 9원이라도 강해야 이게 한 점이라 뽑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9원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낮은 레벨의 올 시즌 들어간 9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 내리면 히덴 번트가 일반적으로 비효율 작전인 건 맞다. 그런데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고 타자와 투수에 따라서 나눠봤더니 효율적인 구간이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좀 히덴 번트가 좀 과용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주사에 대해서 히덴 번트 얘기 안 하는데 결과론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정론, 확률론으로 보더라도 잘못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해피라이징, 파스를 운영하는 해피라이징으로부터 제공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희생번트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클랜드의 빌린 단장이 이런 부분, 이런 시각으로 많이 야구를 접근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희생번트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이런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제 저희 회사명을 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KBSN 해설위원들 내년부터 저희 경제행사에서 열심히 또 방송을 하게 되실 이제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환 해설위원님의 현장에서의 경험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여기 반갑습니다. 여자라 해가지고 공기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남자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실망했습니다. 아니 앞에서 워낙 말씀들을 잘하셔가지고 부담되는 거 같아요.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제가 자료는 준비 안 했습니다. 목이 아파가지고 자꾸 뒤에 봐야 되니까 제가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자료는 준비 안 했어요. 야구만의 매력이죠. 희생.
이게 야구 선수들이 영어를 잘 못해도 sacrifice라는 그 단어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언제 희생을 해야 되느냐, 내가 과연 희생을 해야 되느냐. 나는 정말 타석에서 공을 상대가 던지는 투수의 공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그 수많은 연습을 했는데 왜 내가 그 공의 속도를 줄여서 번트를 대야 되느냐. 그건 희생이라는 단어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특히나 야간 연습 때 숨어서 연습할 때 정말 좋은 타구를 날리기 위해서 스윙을 연습하는 선수들은 있어도 번트 연습하는 선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은 타구를 날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타석에서 팀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 번트는 기술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팀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때야만이 그 희생이라는 단어가 빛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뭐 통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사례들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느끼는 희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제 한 타석을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자 3루에 외야플라이가 났을 때 그 희생타라는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안타를 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외야플라이를 보내는 선수들한테 희생이라는 단어를 또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저 루이스 감독님 뭐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번트가 적었느니 메이저리그 식의 야구니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루이스 감독님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다른 팀보다 오히려 더 많은 팀, 그러니까 저희보다 번트를 많이 내는 팀이 뭐 두세 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돌려서 생각해 봤을 때는 아마 우리 팬들이라든지 선수들이라든지 납득이 가는 상황에 번트를 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은 없죠. 팀이 이기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 과연 번트가 필요했을까?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루이스 감독님께서 홍성원 선수한테 여러분 이제 지금 두산에서 주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하고도 굉장히 절친이에요. 처음에 이제 저희 팀에 왔을 때 적응을 잘 못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에버러지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전질련 때부터. 홍성원 선수가 루이스 감독님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 인생이 바뀌었어요. 롯데자이언츠에서 거포로 거듭났잖아요. 그거는 다름이 아니고 루이스 감독님의 단 말 한마디 때문이에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봄에 시합을 하는데 시합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봄에 시합을 하는데 노아웃 1, 2루 찬스가 왔었어요. 홍성원 선수한테. 이제 경기 후반이죠. 홍성원 선수는 번트를 대면 안 되는 선수예요. 루이스 감독 입장에서는. 근데 홍성원 선수가 번트를 모션을 취하는 걸 보고 루이스 감독이 굉장히 깜짝 놀라신 일이 있었습니다. 되질 않았어요. 됐으면 많이 혼났을 거예요. 더가웃에 돌아오는 홍성원 선수를 보고 루이스 감독님 시합을 마치고 홍성원 선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정한 팀 플레이를 원한다면 루상에 있는 주자를 불러들이는 게 너의 임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홍성원 선수가 가지는 팀 플레이의 의미는 지금 이 상황에 한 베이스를 보내면 분명히 내 뒤에 선수가 좋은 득점으로 연결시켜줄 것이다. 하지만 홍성원 선수의 역할은 루상에 있는 주자를 홈에 불러들이는 게 팀플레이의 루이스 감독이 생각하는 팀플레이의 제1번이에요. 홍성원 선수한테 부여한 임무. 그거는 각 팀에 있는 중심 선수들한테 부여한 임무죠. 중심 선수들 9명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하면 희생이라는 단어는 뭐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희생 번트를 정확히 대고 나서 1루로 뛰어가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희생이라는 단어가 빛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나 루상에 있는 주자를 불러들이길 원하지만 뭐 그 선수들이 다 주류 선수가 되고서는 팀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죠. 팀워크란 존재하지가 않겠죠. 욕심을 버리고 이 상황에 내가 팀을 위해서 분명히 희생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희생 번트라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가고 팬들이 낙하하지 않는 번트는 저는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현장에서는 분명히 이기려고 하는 목적이 있겠지만 어쨌든 팬들이 존재해야 저희 야구도 발전이 있고 그리고 팬들이 원하는 야구를 할 수 있어야만 프로야구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데릭 지터 제가 백넘버를 2번을 다는 이유가 데릭 지터 선수 때문인데요. 데릭 지터 영상을 봤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셨는데 틀린 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투 스트라이크 투 볼까지 끌고 가는 볼 배합은 정말 좋았죠. 번트를 대지 못하게 하는 볼 배합. 근데 데릭 지터 선수는 저 상황에서 분명히 프로 선수라면 누구든지 투수 주자의 뒤로 공을 보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라이트 방향으로. 그래야 2루 주자가 3루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왜 투 스트라이크 투 볼까지 잘 잡아놓고 왜 그 공 하나의 실투로 인해서 데릭 지터라는 선수가 다시 찬사를 받게 돼야 되느냐.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사실. 투 스트라이크 투 볼에서 라이트 방향으로 볼을 보내지 못한 볼 배합이 더 중요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바깥쪽으로 정확히 공 2개를 넣고 나서 선수 입장에서 밀어치려면 오히려 몸쪽 공보다 바깥쪽 공이 더 힘들어요. 제가 밀어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몸쪽 공은 어느 정도 대비가 되는데 바깥쪽 공을 밀어치려다가는 오히려 이거 밀기 좋다 해서 오른손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당겨치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밀어칠 수 있는 오히려 더 쉬운 공인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정확한 바깥쪽 제구를 가지고 있는데 투 스트라이크 볼의 실투로 인해서 역시 데릭 지터구나.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 최정 선수 9회말 동점 상황 무사 1루 아까 우리 선배님 말씀하셨는데 9회말 동점 상황에 조동화 선수가 타석에 있고 무사 1루 봉중근 선수가 투수 다음 타석이 최정 선수 그 다음이 박종건 선수잖아요. 저는 제가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조동화 선수한테 번트를 시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뒤에가 최정 선수이기 때문에 번트를 대서 원아웃 2루에서 최정 선수가 승부를 안 하고 원아웃 1루에 박정건 선수랑 승부를 하는 이게 상황이 벌어지기가 더 확률이 높거든요. 조동화 선수를 믿고 어차피 최정 선수를 믿을 거라면 조동화 선수를 믿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찬스에서 최정 선수한테 맡기는 게 조금 더 이 시합의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마무리하자면은 희생이라는 말이 빛을 낼 수 있게끔 그 상황 그리고 그 찬스 그리고 그 희생이라는 그 플레이를 한 선수가 더가웃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팬들 앞을 지나갈 때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번트라야만이 정말 뭔가 이 팀플레이, 팀워크를 중시하는 야구에서 이 번트라는 게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SK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두산 말씀하셨는데 그 팀들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번트를 많이 됐을 거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 팀들이 무사히 그런 찬스를 많이 잡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찬스가 없다면 번트 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1회부터 9점, 10점을 줘가서는 그 게임에는 번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정말 중간 투수들이 좋은 활약을 해주고 선발 투수들이 좋은 경기를 끌어줘야 번트의 묘미, 희생이라는 그 묘미가 야구 안에 스며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찬스를 정말 더 많이 이 좋은 시합을 했던 팀이 번트를 많이 된 팀이 아닐까. 수치상으로 만약에 따지자면 저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마무리는 아니죠.
저는 이만큼만 하고 하여튼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신문에서 야구 중계를 교육받을 때는 가장 인생에 가까운 스포츠가 야구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인생에서 더욱더 가치 있는 어떤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더욱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 주셨던 것 같고요. 로이스터 감독 말씀하셨지만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멕시코 리그 감독으로 선임이 됐답니다. 그 팀이 어떤 팀이냐면 카림 가르시아 선수가 있는 그 팀이에요. 다시 이제 제외를 하게 됐는데 지금 말씀 워낙 잘하시니까요. 내년에 그 팀에 다시 함께 제외를 하시면 저희가 말씀 워낙 잘하셔가지고요. 네. 농담이었고요. 아까 그 로이스터 감독이 있던 당시입니다. 2008년으로 돌아가자면 2008 시즌부터 2010 시즌까지 롯데자이언츠 희생번트가 총 182개였습니다. 한두 팀이 더 적게 한 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히 기억하시는 두산과 하나가 당시에 110개, 하나가 170개 정도. 그러니까 로이스터 감독이 있을 당시에 가장 번트를 적게 했던 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수치적인 설명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더욱더 현장에서의 어떤 경험담을 통해서 저희가 야구에 좀 더 가까운 또 깊은 눈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또 의견을 들으신 분은 데니얼 김씨인데요. 전 뉴욕 매치 프론트, 당시에 서재영 선수, 또 김영환 선수 활약하는 당시에 메이저리그 무대에 계셨던 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메이저리그와 관련해서 또 번트에 대한 시각, 그 의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의 4번 타자입니다. 데니얼 킴이고요. 앞에 리노프서부터 희생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메이저리그에서 야구를 많이 접하게 됐고요. 그쪽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좀 그쪽 컬러가 강한 편인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봐왔고 그리고 느꼈던 것들 그냥 팩트 위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아시죠? 제가 작년 시즌까지 그 팀에서 스카우트로 활약을 했었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로 활약할 당시 감독이 누구였죠? 혹시 아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뒤에? 네, 매니아트 감독님이십니다. 메이저리그를 별로 안 보시는 분들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매니아트 감독님이었는데 감독님이 해고가 됐어요. 해고가 되고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감독을 뽑을 때 이렇게 몇 명의 후보자들을 놓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인터뷰에는 단장, 사장, 부단장, 팀장까지 이렇게 와서 그 면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감독 후보자들이 쭉 일정대로 찾아왔습니다. 클리블랜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와서 그 중에 한 명이 바비 발렌타인도 있었고 몇 명의 코치들도 있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몇 가지 구단의 방침을 그 후보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희생 번트입니다. 물론 감독이 작전에 대한 권한은 있지만은 기본적인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희생 번트. 단장이 감독 후보자에게 만약에 우리 팀의 감독이 되면 몇 가지 지켜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면서 몇 가지 나열을 하면서 그 중 하나가 희생 번트. 저희 팀은 절대 5회 전에는 희생 번트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옷을 박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 감독이 되려면은 이 부분을 오케이 하셔야지 면접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먼저 쿵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뭐 선수 출신도 아니고 주변에서 많은 지도자분들하고 또는 선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느꼈던 것들인데 많은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미국 선수들이 희생 번트 사인을 나오거나 그걸 경험을 해보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내가 팀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라는 느낌보다는 감독이 나를 못 믿구나 라는 그러한 상처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03년도 데니 가르시아 선수라는 마이너리그에서 어떻게 운 좋게 부상자 때문에 올라왔던 선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아타우 감독이었는데 희생 번트가 나오고 작전이 나오고 해서 하고 나서 들어와서 감독인이 안 보이는 데서 상당히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선수가 받았던 느낌은 결국에는 감독이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아니면 내가 뭔가 좀 나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찬스였는데 보여주지 못해서 되게 많이 상처를 받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약간 선수들은 미국 선수들은 약간 기분 나빠하고 감독이 나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토론이 희생 펀트 위주로 이렇게 지금 대화 또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많은 메이저리그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희생 펀트를 중심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희생 펀트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메이저리그 단장, 특히 빌리비 단장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빅 이닝이거든요. 한두 점을 뽑는 게 아니라 대량 득점을 하면서 경기를 그냥 거기서 끝을 내는 듯한 그런 빅 이닝을 좋아하는데 희생 펀트가 같은 경우에는 빅 이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실제로 마이너리그 때 선수들이 육성이 될 때 가장 투수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첫 번째 아웃카운트입니다. 첫 번째 아웃카운트, 선두 타자하고 맞대결해서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잘 잡아내는 선수들에게는 보너스도 주고 연봉도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빅 이닝이라는 그러한 그 주제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게 아웃카운트거든요. 27개의 아웃카운트가 있고 감독의 입장에서는 27개의 총알탄이 있고 또 27개의 상대팀 아웃카운트 총알탄을 피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웃카운트를 쉽게 내준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희생 펀트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5회 이후에 희생 펀트는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2000년대의 그 펀트 기록을 보면은 50% 이상이 미국에서는 6회 이후에 희생 펀트 작전이 나옵니다. 물론 내셔널리그 같은 경우에는 투수가 타석에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내셔널리그 쪽에 펀트 그 희생 펀트 숫자가 많습니다만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동점 상황에서 50%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6회 이후 동점 상황. 자, 그 뜻은 메이저리그 감독들이 희생 펀트를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만은 1점, 여기서 승부를 내야 돼. 여기서 꼭 1점만 내보면 이길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 작전이 나온다라는 그러한 그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회에 3번 타자, 1회에 3번 타자 또 2번 타자한테 펀트 작전이 나오는 것 메이저리그에서 볼 수가 없고 경기 초반에 뭐 3번 타자, 아까 이영기 기자님이 KT의 그 조명일 감독님이 3번 타자한테 펀트 작전이 나왔다고 하는데 솔직히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 감독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미디어에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번 타자, 내가 3번 타자한테 펀트 작전이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감독이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나를 3번 타자로 생각하지 않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메이저리그에서 많은 감독들이 5회 이전에는 아메리칸 리그 투수가 아닌 상황에서는 거의 번트를 대지 않고요. 동점 상황에서 번트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번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불펜이 좋으면은 번트 작전을 오히려 더 경기 후반에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작년 2013년 시즌 디비전 시리즈에서 4차전 때 제가 방송 사고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유리배 선수가 해설을 하고 있었는데 유리배 선수가 홈런을 쳤는데 제가 유리배 형님이라고 했어요. 혹시 그 경기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4차전이었고 8회 2대 그때 3대2로 LA 다저스가 뒤지고 있었습니다. 3대2로 뒤지고 있었는데 선두 타자 푸이그가 2루타를 치고 나갔고 그 다음 타자가 유리배였는데 매트니 감독이 번트 작전을 했거든요. 근데 당시 8회 말이었고 올해와 다르게 당시 LA 다저스 불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때 매트니 감독이 희생 번트 작전이 나왔는데 두 번 다 실패를 하고 노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유리배 선수가 그냥 휘둘렀는데 그게 홈런이 되면서 시리즈가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당시 그때 상황을 보면은 경기 마지막 순간에 나왔다는 점, 그리고 불펜이 좋았다는 점, 그리고 비록 한 점 뒤지고 있었지만은 홈팀이었기 때문에 또 매트니 감독이 그 당시에 버리기 번트 작전을 낼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그러한 요소들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시는데 일단은 저는 메이저리그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스테로이드 시대 아니겠습니까? 2000년대 초반에 8번 타자나 9번 타자들의 당시 기록을 보면은 다 두 자릿수 홈런을 평균적으로 왔었을 때 메이저리그 8번 타자, 아메리칸 리그 8번 타자, 9번 타자들 2할 오픈 이상